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갭 투자, 급매물, 경매, 최고의 투자 시기는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타이밍이 있죠. 또 경매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또 있고,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냐, 또한 지금 경매 물건을 사야 될 것이냐, 그 타이밍이 무척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있어서 이 최고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뭐니 해도 저렴할 때 사는 거죠. 맞습니다. 뭐 세상 이치가 다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가일 때 사서 고가일 때 파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잘 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지 옥션에서 1년간 월별 전국 경매 지표가 며칠 전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2018년 6월 달부터 2019년 5월 달까지 진행 건수가 이렇게 화면 속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죠. 2019년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에 해서 4월 달, 5월 달에 경매 진행 건수가 11,000건이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매 물건이 작년 대비해서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경매 시장의 동향을 놓고 본다면 주거시설의 경매 건수가 4월 달에 5,006건, 5월 달에는 5,261건으로 이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 경매 부분이 좀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달 연속으로 5,000건 이상 경매가 나온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최고로 많이 경매 물건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거시설, 업무, 상업시설, 공업시설, 토지 중에서 이 주거시설의 경매 비중이 47.2%로 12년 만에 최고로 많이 경매가 나왔다는 거죠.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이 경매에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경매 시장의 동향 중 특징으로 본다면 서울 물건은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매 물건은 늘고 있다는 게 여기 이제 특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주택 부분에 대한 경매가 증가되는 이유는 지지 옥션은 갭 투자자들이 사들인 주거시설이 경매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볼까요? 언론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 나온다. 그리고 매매 가격의 하락과 전세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경매 물건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는 점에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경매가 증가되는 이유는 요거 하나죠. 뭐냐라고 하면 바로 전세 가격의 하락이에요. 매매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면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전세 가격까지 하락을 해버리면 2년마다 한 번씩 세입자한테 하락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감정원의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서울과 전국이 2018년에는 상승 기조였죠. 보면 우상향으로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올랐고, 그런데 2019년부터 서울이 됐든 전국이 됐든 이제 본격적인 우하향 곡선으로 이제 서서히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표를 우리는 한국감정원에 의한 자료로 의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 지수가 전세 가격 지수인데요. 2017년부터 계속 상승을 했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전세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 서울과 전국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서울은 2018년 1월 달까지 상승했다가 또 2018년 5월 달에는 약간 하락하다가 다시 2018년 9월 달에는 상승한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한 반면에 전국적인 전세 가격 지수를 본다면 2018년 1월 달에 기준을 해서 계속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경매 물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시죠? 거기에 대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매매 가격이나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 즉 반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부의 완화 정책,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내 경기, 국외 경기가 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투자 심리가 다시 증가돼야 되고, 따라서 투자들을 만회해서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반등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부동산 시장을 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부는 부동산 완화 정책을 필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나마 오르면 또다시 다른 규제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경기가 됐든 국외 경기가 됐든 안 좋은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에 있고 투자 심리조차도 얼어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실무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갭 투자자들의 이제 급매물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갭 투자자들이 내놓는 그 경매 물건으로 인해서 경매 물건이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전세 계약은 2년 계약들을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서울이 됐든 수도권이 됐든 지방 대도시가 됐든 전세 계약은 2년이다. 즉 2년 전에 계약을 한 전세금이 현재 2년이 지나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의 대부분이 전세 금액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 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도래가 되는데 계속 산다라고 한다면 현재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깎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나간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에 다른 세입자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요즘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물론 세입자를 구한다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냐? 당연히 전세 금액이 하락하니까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따라서 내가 갭 투자를 통해서 좀 많은 수의 그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 만기가 아직 안 된 전세들이 남아있고 은행 융자나 신용대출이나 보험 약관 대출 등등 이런 부분, 아니면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등등 해가지고 급한 전세 만기부터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험 약관 대출까지도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투자용 아파트, 전세 만기가 줄줄이 이제 도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버텼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세 만기가 되는 다른 아파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떨어진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버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어떤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본격적인 전세 가격 하락은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면 2018년이고요. 서울은 2019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전세 기간은 2년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전세 하락 시점으로 인해서 경매 물건의 증가 시점, 또 갭 투자하신 분들의 버티지 못해서 나오는 급매물들, 최고로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 그런 시기가 언제일까가 중요하겠죠. 제가 보는 점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갭 투자자들의 경매 물건 폭증하는 시점, 그 시점은요, 전국적으로 보면 전세 하락 시점은 2018년 1월 달이고 전세 기간은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달부터 2년을 더하면 2020년 1월이 되겠죠. 그러면 만기는 언제냐 하니까 2020년 1월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시점이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경매 물건이 나오고 가장 많이 급매물이 나오는 시점이다.
현재 2019년 6월이죠. 그러면 2020년 1월이라는 거는 이제 한 6개월 내지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서울을 놓고 본다면 서울의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8년 11월으로 가정한다면 전세 기간이 2년이라 한다면 전세 기간 만기는 2020년 11월 달이 되겠죠. 그러면 서울의 경매 물건 증가는 언제냐? 2020년 11월, 즉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경매 물건이 증가가 되고 또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 전세 만기가 다 도래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앞으로 전세 만기가 도래될 물량들이 더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크는 언제냐라고 한다면 2020년, 즉 내년도부터 전세 물량이 만기가 돼가지고 쏟아져 나오고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터져 나오는 갭 투자자들이 경매 물건의 특징으로 본다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300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경매당하고 또 200채 내지 100채를 가지고 있다가 경매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수백 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전세 만기가 도래가 안 된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줄줄이 전세들이 만기가 되는데 줄줄이 뭐 몇천만 원, 한 채당 몇천만 원에서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수백 채를 가지고 있는 갭 투자자들의 경매 나온 물건의 특징은 줄줄이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럴 바에야 지금 뭐 한다? 지금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갭 투자를 통해서 내가 30채 내지는 15채 뭐 또 5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경매 신청을 안 당하겠죠. 왜냐하면 갭 투자한 개수가 적다 보니까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다만 문제는 앞서 말씀해드렸죠. 전세 만기가 줄줄이 도래가 되면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2년 동안 버텼다 해서 어떻게 하락한 전세금을 마련해가지고 돌려줬다. 그런데 말입니다. 2년이 또 지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20년도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했는데 또 2년이 지나보니까 2022년이야. 요때도 전세 금액이 하락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대책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물건들이 급매물이 됐든 경매 물건이 됐든 더 쏟아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매수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앞서서 말씀해드렸죠. 앞으로 경매 물건은 더 쏟아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떨어지는 칼날을 우리가 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급매물이 증가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경매 물건이 증가가 되면 낙찰 금액은 떨어집니다. 경매가 되었든 급매물이 되었든 간에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드렸지 않습니까? 최고 피크는 언제가 될 것 같다? 2020년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경매 물건이 더 증가될 텐데 굳이 지금 싸다고 덤빌 필요는 그다지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떨어지는 칼날을 여러분이 손도에 서서 맨손으로 잡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늦게 잡더라도 안전하게 칼자루를 잡으시고 이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